홍한 1.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현재는 무거운 굉음을 들었다. 그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다.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고 어떤 거대한 기계가 그녀가 있는 얼음 덩어리를 뚫거나 톱으로 잘라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그 소리가 나는 곳이 천국도 지옥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제일 먼저 전등이 눈에 들어왔다. 천장 내부에 박혀있는 전등은 충돌 방지용 철사망이 가려 어둡게 빛났다. 천장은 금속인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떤 남자가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고열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언재가 힘없이 물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비행기 아닙니다. 예원재는 힘이 쏙 빠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다시 의식을 잃었다. 몽롱한 가운데서도 굉음이 계속 그녀를 따라왔다. 얼마 뒤 그녀는 또다시 깨어났다. 이번에는 무감각이 사라지고 통증이 밀려왔다. 머리와 사지관절이 다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목구멍도 아파 침을 삼키면 수치를 넘기는 것처럼 쓰라렸다. 예언재는 고개를 돌렸다. 옆에 청 대표와 군용 점퍼를 입은 사람이 2명 있었다. 다른 점은 그들이 쓰고 있는 군무에 박힌 붉은 오성과 벌어진 점퍼 사이로 보이는 붉은 금장뿐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예언재는 자신이 군용 점퍼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뜻했다. 몸을 일으키려고 힘을 주자 의외로 쉽게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한쪽 창을 보았다. 창밖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운해가 햇빛에 반짝이며 눈을 찔렀다. 그녀는 황급히 눈길을 거뒀다. 좁은 비행기에 국방색 철제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고 다른 쪽 창으로 프로펠러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헬리콥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경 쓴 군인이 그녀를 다시 눕히고 점퍼로 덮어주었다. 누워있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군인이 영문 잡지를 펼쳐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예언재, 이 논문 당신이 쓴 것입니까? 그 글의 제목은 태양 복사층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계명과 반사 특성이었다. 그는 잡지 표지도 그녀에게 보여줬다. 1966년도 천체 물리학 잡지였다. 네, 이것도 증명해야 합니까? 안경 쓴 군인이 잡지를 치우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번은 홍안기지의 레이스청 정치위원입니다. 저는 양웨이닝이고 기지 총 엔지니어입니다. 도착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니 쉬세요. 양웨이닝? 예언재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보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녀와 그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듯했다. 양웨이닝은 예저타이의 대학원 제자로 그가 졸업할 때
예언재는 대학에 가기 입학했었다. 예언재는 아직도 양웨이닝이 처음 집에 왔을 때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가 대학원에 합격하고 얼마 뒤 지도교수인 예저타이와 연구 방향을 의논하기 위해 왔었다. 그는 기초이론과는 거리가 먼 실험과 응용적인 주제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론물리학 전공인데 그러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시대의 투신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론은 응용의 기초로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시대의 가장 큰 공헌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양웨이닝은 잠시 주저하다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론을 연구하면 사상적인 잘못을 범하기 쉽다고. 이 말에 아버지는 침묵했다. 양웨이닝은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수학적 기초도 튼튼하고 머리 회전도 빨랐다. 그러나 길지 않았던 대학원 생활에서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공경하되 친해하지는 않는 거리를 유지했다. 당시 예원재는 양웨이닝과 자주 마주쳤지만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그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눈여겨봤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양웨이닝은 순조롭게 졸업했고 얼마 뒤 지도교수와의 연락을 끊었다. 예원재는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았다. 두 사람도 그녀 곁에서 떨어져 상주 뒤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기내는 매우 좁았다. 예원재는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 속에서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레이즈 청의 목소리였다. 나는 여전히 이 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네. 양웨이닝이 반문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나요?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런 전공은 군대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면 문제가 더 많아지지. 이 프로젝트의 기밀 등급을 알지 않나? 우선 군인이어야 하고, 더 큰 문제는 기밀줄에 있는 기지에서 격리되어 작업하는 기간이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족은 어떻게 하나? 그들도 기지에서 지내야 하는데 누가 그러겠어? 어렵게 찾아낸 후보자 2명도 차라리 57 간부학교에 가지 여기는 안 오겠다고 했어. 물론 강제로 발령을 낼 수도 있지만 이 직업의 특성상 여기에 전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관례에서 너무 벗어나.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원래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봐, 자네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기술적인 면만 신경 써서 뭘 모르나 본데 홍하는 다른 국방 중점 프로젝트와는 달라. 기술 외적인 게 더 복잡하다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착륙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예원재는 양웨이닝과 레이제 청의 부축을 거절했고 혼자서 힘겹게 헬기에서 내렸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날카로운 소리와 강한 바람을 일으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바람을 따라 익숙한 숲 냄새가 풍겨왔다. 바람도 익숙했다. 다싱한링의 바람이었다. 그녀는 다른 소리도 들었다. 낮고 힘있게 울려 퍼지는 윙윙대는 소리가 마치 세상 전체의 배경음악처럼 걸렸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파라볼라 안테나가 바람 속에서 내는 소리였다. 안테나 앞에 가서야 그 거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예언재의 인생은
한 달간 큰 원을 한 바퀴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금 레이더봉에 있었다. 예원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복무했던 건설병단 연대가 있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다. 황혼 속에서 숨만 흐릿하게 보였다. 헬기는 그녀 외에도 화물을 싣고 온 듯했다. 군인 몇 명이 기내에서 국방색 화물 상자를 날랐다. 그들은 그녀 곁을 지나쳐갔지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와 레이즈 청, 양웨이닝 세 사람은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레이더봉 정상은 꽤 넓었다. 안테나 아래는 하얀색 건물들이 있었다. 안테나에 비하면 건물은 정밀한 블록 장난감 같았다. 그들은 보초 2명이 지키고 있는 기지 정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섰다. 레이즈 청이 예원재에게 돌아서서 정중하게 말했다. 예원재, 당신의 반혁명죄는 증거가 확실해서 곧 다가올 재판에서도 그 죄값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당신 눈앞에 죄를 씻을 정도의 공을 세울 기회가 있습니다. 받아들여도 거절해도 됩니다. 그는 안테나 방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건 국방과학연구기지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양총 엔지니어가 설명해 줄 테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말이 끝나자 레이즈 청은 양웨이닝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따르던 군인과 함께 기지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양웨이닝은 예언재를 데리고 조금 먼 곳으로 갔다. 보초병이 그들의 대화를 들을까 염려하는 것 같았다. 그제야 그는 예언재가 아는 사이임을 드러냈다. 예언재,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법원 군관에서 알아봤는데 청리아가 무거운 처벌을 내리자고 주장해도 형기는 최장 10년이에요. 감형을 생각하면 6, 7년 정도지요. 하지만 최고기밀 등급 연구 프로젝트라서 당신 신분으로 저 문을 들어가면. 그는 기재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 속에서 안테나가 울리는 소리에 자신의 감정을 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평생 못 날 수도 있습니다. 연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빠른 대답에 양웨이닝은 놀란 듯했다.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헬기가 3시간 뒤에 이륙하니까 우선 헬기로 돌아가서 생각해봐도 됩니다. 거절한다면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언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금 눈앞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녀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이렇게 세상과 격리된 곳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양웨이닝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먼 곳을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예언재에게 강제로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했다. 예언재 역시 침묵했다. 바람 속에서 군용 점퍼를 꽉 쥐고 먼 곳을 바라봤다. 다싱한 링은 이미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혹한 속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는 없었다. 양웨이닝은 마침내 결심했는지 정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예언재를 따돌리려는 것처럼 매우 빠른 걸음이었다. 그러나 예언재는 그에게 바짝 따라붙어 홍항기지 정문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통과하자 보초병 2명이 철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한참을 걷던 양웨이닝이 걸음을 멈추고 안테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대형무기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양웨이닝은 기지에서 가장 큰 건물로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예언재는 문 앞에서 발사주 통제실이라는 글자를 봤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활유 냄새를 띤 열기가 확 몰려왔다. 넓은 공간에 측정 설비가 가득 놓여 있었고 각종 표시등과 오실로스코프의 도형들이 빛을 발하며 복잡하게 어우러졌다. 군복을 입은 사람 10여 명이 마치 매설한 듯 줄지어 놓은 측정기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깊게 파인 참호에서 잠복 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조작구령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긴장되고 혼란스러웠다. 여기가 좀 더 따뜻할 겁니다. 일단 잠시 기다리세요. 당신이 있을 곳을 배정받아 오겠습니다. 양웨이닝이 그녀에게 문 앞 탁자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있으라고 했다. 예언재는 그 탁자 앞에 보초병이 권총을 차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양웨이닝이 선량하게 웃었다. 앞으로 당신도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지역 외에는 어디든 가도 됩니다. 말을 마친 그의 얼굴에 불안한 표정이 스쳤다. 그 말에 다른 의미를 의식한 것 같았다. 당신은 다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언재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양웨이닝은 예언재를 이해한다는 듯 그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보초병을 쳐다보고는 주 통제실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바람을 피해 있어요. 몇 분 뒤면 돌아올 겁니다. 방에 불을 좀 지펴놓고 오겠습니다. 기지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히터가 없어요. 말을 마친 그는 빠른 걸음으로 멀어졌다. 예언재는 주 통제실 문가에 서 있었다. 뒤에 우뚝 솟은 거대한 안테나가 밤하늘 절반을 차지했다. 그곳에 서 있으니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갑자기 분주했던 조작구령이 사라졌다. 주 통제실이 고요해졌다. 가끔 측정 설비에서 나는 버젓 소리만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곧이어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인민해방군 제2포병대 홍안공정 제147차 공식 발사 권한위임 확인 완료. 30초 카운트다운. 발표 유형 갑 3. 좌표 순번 BN20197F. 위치 대조 완료. 25초 카운트다운. 발사 문건 번호 22. 부가 무. 재전송 무. 문건 최후 대조 확인. 20초 카운트다운. 에너지 정상. 신호 정상. 전력 증폭기 정상. 검측 교란 허용 범위 내. 순서 변경 불가. 15초 카운트다운. 다시 고요해졌다. 10여 초 뒤 경고음이 울리더니 안테나의 붉은 등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발사 시작. 각 부분 검측에 주의. 예언재는 얼굴이 조금 간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전기장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안테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구름이 옅은 푸른 빛을 발산했다. 그 빛은 아주 미약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구름이 하늘로 흩어지자 구름의 미광도 사라졌다. 다른 구름이 그곳으로 흘러들어오자 그 구름 역시 같은 색으로 빛났다. 주 통제실에서 다시 한번 구령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몇 마디만 들을 수 있었다. 전력 증폭기 고장. 3호 마그네트론 전수. 예비 설비 투입 정상. 중지 1 연결 정상.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산 아래 숲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밤하늘로 속속 떠올라 빙빙 돌았다. 그녀는 엄동설한 숲속에 그렇게 많은 새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이어 공포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새떼가 안테나가 향한 곳으로 날아들더니 희미하게 빛나는 구름을 배경으로 후드득 추락하기 시작했다. 약 15분 뒤 안테나의 붉은 등이 꺼졌고 피부의 가려움증도 사라졌다. 하지만 주 통제실의 어지러운 구령 소리는 여전했고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도 멈추지 않았다. 홍안공정 제147차 발사 완료. 발사 시스템 잠금. 홍안 검측 상태로 진입. 검측 후 시스템 통제권 받고 중단된 데이터를 올리도록. 각조는 발사 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각조 조장하는 발사 정기회의에 참석하도록. 이상. 고요가 내려앉았다. 안테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여전했다. 밤하늘의 새들도 숲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안테나를 쳐다보았다. 그곳은 마치 하늘을 향해 활짝 벌린 거대한 손바닥 같았고 이 세계를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바닥이 향하고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의 공격 목표인 BN20197F호는 보지 못했다. 옅은 구름 뒤에는 1969년의 추운 밤하늘만 있었다.